제3장 국민 모두가 감동하는 글로벌 시험평가기관으로 특수법인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시대 제1절 특수법인 출범과 공공기능 강화 1.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근거 규정과 보건의료인력 관리 정책 지원 기능 강화 재단 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국시원 재정 운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특수법인화의 과제 2015년 5월로 개원 23주년을 넘긴 국시원은 의사 등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관련 면허시험을 시행, 관리하고 있었다. 국시원은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자체는 특수법인이 아닌 민법 제32조 규정에 근거한 민간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관 설립, 목적사업 범주와 운영 재원 조달 등에 대한 공법상의 법적 근거가 미약해 기관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령 예산과 행정 지원 등에 있어서 현행법상 명확한 설립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다른 국가시험 관리기관에 비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2015년 당시 국시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매년 전체 사업 예산의 약 6에서 8%에 머무른 상태에서 나머지 예산은 응시수수료 조정을 통해 수입을 확보하고 있었다. 또 다른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국고지원 비율이 20에서 90% 수준으로 높고 시험 시행에 필요한 직접 비용에 대해서만 응시수수료를 책정하는 반면 국시원은 직접 비용 외에도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 간접 비용까지 운영 재원의 대부분을 응시수수료로 충당함에 따라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로 2014년 국고보조 비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64.0%,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3.6%인데 비해 국시원은 5.3%에 머물러 있었다. 이로 인해 당시 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89만 8천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다른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전문 자격 시험인 변호사 시험보다 약 4배, 공인회계사 시험보다 약 9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관세사 시험보다 약 45배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기관 운영비 등 간접비를 정부 출연금으로 확보한다면 운영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다른 기관과의 응시수수료 관련 형평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었다. 특히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 속에 국시원은 안정적인 국가시험 시행관리를 위해 실기시험 전용센터와 출제센터 등 물적 인프라를 구축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함은 물론 직접 실기시험을 확대하고 컴퓨터와 시험을 도입하는 등 시험제도의 선진화와 고도화를 이뤄냄으로써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배출해 대국민 보건의료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해야 했다. 이러한 시험제도의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할 법적 근거가 필요했으며 국시원의 특수법인 전환은 이 모든 과제를 해결할 첫 번째 열쇠였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법안 개정 국시원의 재원 조달 구조와 응시수수료의 형평성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예비검토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마침내 국회가 나섰다. 2013년 1월 14일 국회에서 문정림 의원을 대표로 한 23명의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법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년 이상의 검토와 논의 끝에 2015년 4월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2015년 5월 1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5월 6일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2015년 5월 29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여 마침내 2015년 6월 22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법이 공포되었다. 국시원의 특수법인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특별법에 의한 법인으로의 재탄생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법은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2015년 12월 23일 재단 법인을 해산하고 같은 날 특별법에 의한 법인으로 재탄생했다. 국시원은 이날 청사 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법 발의를 주도한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시원 역대 원장과 보건의료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과 초대 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특수법인 설립 경과보고에 이어 제7대 국시원 원장이자 특수법인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초대 원장으로 김창희 순천향대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취임했다. 김창희 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2015년 6월 1일에는 신임 사무총장에 임종규 전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임명되었다. 특수법인 전환의 의미. 국민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는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 배출. 국시원의 특수법인 출범은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보건의료 인력 관리 정책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국시원은 이를 통해 확대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국가시험 선진화 사업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또 다른 국가시험 관리기관처럼 정부 출연금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질적 능력을 향상하는 직접 실기시험 확대와 컴퓨터화 시험 도입을 위한 물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추진한 SBT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IT 기술을 접목한 고도화된 시험 평가 제도로 보건의료 대학 교육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국시원의 특수법인화는 응시자들의 편의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실기시험 전용센터 확보 등 물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험 환경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었다. 기존에 국시원에서 관리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24개 직종 가운데 실기시험을 별도 시행하는 직종은 의사, 응급구조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 기사, 의사 예비시험에 6개 시험에 불과했으며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종은 실기시험 센터가 없어 실기시험 시행에 한계가 있었다. 응시수수료는 다른 국가시험처럼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 간접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경우 기존보다 평균 약 30% 정도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시원의 특수법인화는 무엇보다 보건의료 인력의 임상수행 능력 향상을 통해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였다. 직접 실기시험 확대 및 컴퓨터화 시험 도입을 바탕으로 임상수행 능력 평가 위주의 시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배출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의료사고율 및 의료분쟁 감소도 기대할 수 있었다. 국시원의 특수법인화는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고시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했기 때문에 지정고시가 취소되면 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어 직원의 고용 불안이 존재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특별법에 근거한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면서 기관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동시에 직원의 고용 안정이 보장되어 공공기관 통폐합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다. 이처럼 특수법인화는 국시원에게 기회이자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이기도 했다. 국시원의 모든 구성원은 그 사실을 주지하며 더욱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했다. 국시원 역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 및 업무 효율화. 특수법인화에 따른 역할과 기능 제고를 위해 국시원은 조직 개편과 업무 효율화에 박차를 가했다. 먼저 2016년 2월 15일 실기시험국을 신설하고 컴퓨터화 시험부를 정규 조직으로 편성하면서 기존 3국 1실구부 1팀 체제를 4국 1실 11부로 재편했다. 실기시험국 내 실기시험 1부는 의사, 의사 예비시험, 의지보조기 기사 실기시험을 실기시험 2부는 치과의사, 치과의사 예비시험,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응급구조사 실기시험을 각각의 관리직종으로 삼아 실기시험 시행계획 수립, 실기시험 시행, 채점, 합격자 발표, 문항관리 및 출제관리, 응시자 및 시험인력관리, 실기시험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했다. 또 실기시험 2부는 별도로 의료기술 시험 훈련원 구축 업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컴퓨터화 시험부는 컴퓨터화 시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험 시행, 멀티미디어 문항 개발 및 문항관리, 컴퓨터화 시험 문제 출제, 컴퓨터화 시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 기타 컴퓨터화 시험 제도 도입 및 시행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이어 2016년 7월 15일에는 출제운영국의 하부 조직인 출제관리부와 출제평가부를 출제관리 1부와 출제관리 2부로 변경하고 각각의 직종 중심으로 업무를 분장했으며 국가시험 결과 분석 및 평가, 출제인력 교육사업 업무를 연구개발실 연구개발부로 이관했다. 이 조직 개편 이후 출제관리 1부는 의사, 의사 예비시험, 조산사, 간호사, 약사,
한약 조제 자격,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출제관리부는 치과의사, 치과의사 예비시험, 한의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보건교육사, 언어재활사, 의지보조기 기사, 수탁시험 등을 관리직종으로 삼았다. 그리고 문항개발기준 및 출제기준 관리, 문항관리계획 및 출제계획 수립, 문항관리 및 출제관리, 출제장 운영,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타 출제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연구개발실 산하 연구개발부는 연구개발계획 수립, 연구사업 수행, 연구개발위원회 운영, 국내 학술정보 교류 및 학술세미나 운영, 국외 학술정보 교류 및 국제협력, 국가시험 결과 분석 및 평가, 시험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사업 수행 및 인력 데이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2. 조직 공공기능과 대외 위상 강화. 우수공시기관 선정과 정보보호 유공자 포상. 국시원은 2016년 3월 기획재정부 주관 2015년도 통합공시 일제점검에서 우수공시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 점검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2015년 경영공시 의무대상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항목 중 임직원 현황, 재무 현황, 복리후생비 지급 현황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했다. 우수공시기관 지정을 계기로 국시원 경영정보 공개 범위 확대, 공시기준 및 공시 오류 사례 등에 대한 통합공시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공시관리를 지속하여 경영 투명성을 더욱 높여갔다. 시험 문항과 개인정보의 보호 관리는 국가시험 운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국시원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나날이 진화, 발전하는 국내외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리하여 2016년 7월 13일 열린 제5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정보보호 유공자 정보포상을 수상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면허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약 13만 개에 달하는 국가시험 문항과 응시자의 개인정보 및 의료기사 등 8개 직종의 면허신고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정보보호에 만전을 다해 국가정보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였다. 기관학술지 보건의료 교육평가 GHP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다. 2016년 3월 9일 국시원 기관학술지인 보건의료 교육평가가 국제의학학술지 데이터베이스인 매드라인 등재를 승인받았다. 학술지가 매드라인에 등재되려면 학술지의 목적과 범위, 논문질, 편집 수준, 출판 수준, 독자 수요, 출판 지속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받아야 한다.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서 의학학술지로 분류한 국내 298개 학술지 중 매드라인 등재지는 총 26종에 불과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는 보건의료교육평가가 최초여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매드라인에 등재된 학술지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 주관하는 의학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인 펀메드 센트럴에 등재되어 의학 주제 표모기부터 연구자가 학술지 검색을 정밀하게 할 수 있으며 게재 논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국시원은 개원 24주년을 맞아 2016년 11월 2일부터 이틀간 연세대학교 에비스내 생명연구센터 유일한 홀에서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시원에서는 2016년 위탁연구과제로 15개 보건의료인 직종을 대상으로 교육, 시험, 면허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이들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정책을 재현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개원 24주년 학술 세미나는 각 직종의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발전 방향과 시사점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자격시험 외부 보안 인쇄를 통한 안정성 및 보안성 강화. 국시원은 국가시험 문제지 인쇄 업무 운영 방식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8월 제16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부터 외부 보안 인쇄 방식을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우선 윤정기 인쇄 방식은 인쇄, 접지 과정이 원스톱 방식이어서 문제지 제작 시 문제지 유형과 페이지가 바뀔 위험이 없었으며 인쇄 시간을 기존 24시간에서 12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 인쇄 전문 인력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인쇄 장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했으며 문제지 크기가 커지고 양질의 해상도로 인쇄할 수 있어 응시생의 가독성이 향상되었다. 아울러
홀수형은 파란색 봉투, 짝수형은 빨간색 봉투에 구분하여 포장함으로써 유형별 문제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인쇄 업무를 외부 보안 인쇄 업체에 위탁하여 시범 실시한 결과 안정성과 보안성이 검증됨에 따라 국시원은 2015년 11월 국가시험부터 전 직종으로 확대하여 도입했다. 제2절 소통과 혁신을 가치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국시원. 1. 특수법인 전환에 부응하는 조직 합리화와 업무 역량 강화. 공공기관 조직 체계에 걸맞은 부서 명칭 변경. 국과실에서 본부로. 2017년 1월 1일 국시원은 특수법인 전환에 부응하여 조직 합리화와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직제를 개편했다. 국시원은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제고하고 공직기강을 엄정히 확립하는 등 감사 업무 강화를 위해 감사팀을 설치 운영했으며 공무원 조직체계의 직위와 관련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다른 공공기관 조직체계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부서 명칭을 국과실에서 본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출제운영본부의 직제 서열을 경영기획본부 다음으로 조정했으며 2017년 6월로 예정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출제센터 준공과 관련하여 출제센터를 신규 설치했다. 이에 따라 경영기획국은 경영기획본부로, 출제운영국은 출제운영본부로, 시험운영국은 시험운영본부로, 실기시험국은 실기시험본부로, 연구개발실은 연구개발본부로 각각 변경했으며 감사팀은 상임이사 직속으로 하고 출제센터는 경영기획본부에 편입했다. 2018년 1월 1일에는 국시원 역사 최초로 5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업무와 조직 안정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2019년 1월 1일 고객상담센터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원 8명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완료했다. 한편 의료법 제80조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주체가 기존시 도지자체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국시원이 간호조무사 자격증 신청 및 발급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신규 발급받으려면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 출력하여 국시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자격증 재발급의 경우 보건복지부로 인터넷,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도록 했다.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에 새 요람, 충주 출제센터 개관. 국시원은 2017년 6월 28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출제센터를 개관했다. 2016년 3월 7일 기공식을 열고 약 1년 4개월간 공사와 시험 운영을 거쳐 개관한 충주 출제센터는 총 사업비 138억 원을 들여 1,530평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출제장, 숙소,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되었다. 최대 12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개관 이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집중된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의 출제 기간에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충주 출제센터는 개관 이후 연간 약 100여 회의 출제 및 문항관리 작업을 소화했다. 국시원은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충주 출제센터 개관을 통해 엄격하게 통제, 관리되는 출제 공간을 확보하여 보안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시험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개관식에서 김창희 원장은 충주 출제센터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들의 임상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문제를 개발하고 출제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배출하는 인프라로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청사 별관 신설을 통한 업무 효율화와 고객 서비스 질 제고. 1992년 대한의사협회 회관 5층에서 출범한 의사국시원은 1998년 국시원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서울중앙병원 내 아산사회복지재단 3, 4층으로 이전했다가 2002년 서울 아산병원 근처 풍납빌딩으로 이전한 후 2006년 자양동의 독립청사 시대를 열었다. 국시원은 2006년 독립청사 입주 당시 49명이던 직원이 2017년 말 118명으로 증가하며 사무공간을 더 확보해야 했다. 또 면허증 발급 신청 등을 위해 방문하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이 더욱 편리한 곳으로 관련 부서를 옮기고자 했다. 이에 2018년 3월 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공간을 별관으로 매입하고 6월 2일 부서를 재배치했다. 별관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하여 고객이 더 쉽게 방문할 수 있었고 국시원 전체 업무 공간이 본관과 별관으로 대폭 확장되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었다.
2. 시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와 고객 만족을 위해 시험 문제 공개 결정과 시험 난이도 안정화 및 출제 오류 최소화를 위한 노력. 국시원은 시험의 난이도 안정화 및 출제 오류 최소화를 위해 2009년 의사 등 10개 직종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검토위원 제도를 2010년 전 직종으로 확대하여 출제 문제에 대한 검토 기능을 강화했다. 또 국가시험 난이도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12년부터 부서 성과지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2010년대 들어와 일부 직종에서 직전 시험 대비 난이도 편차가 발생하여 시험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70.5였던 2014년 하반기 난이도가 2015년 상반기에는 63.5로 7.0 하락했으며 합격률은 80.9%에서 64.1%로 16.8%나 떨어졌다. 이어 62.9였던 2016년 상반기 난이도는 2016년 하반기 72.7로 9.8 높아졌으며 59.9%였던 합격률은 84.1%로 24.2%나 높아졌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90.7%였던 2014년 제12회 합격률이 제13회에는 65.7%로 25% 낮아졌다. 또 작업치료사의 경우 난이도가 2014년 65.0에서 2015년 73.1, 2016년 65.6으로 변화했으며 합격률은 각각 2014년 전년 대비 8.6% 하락, 2015년 전년 대비 19.5% 증가했다. 난이도 및 합격률 편차와 더불어 거의 매년 특정 직종을 가리지 않고 출제 문제 오류가 발생하는 것도 지나칠 수 없는 문제였다. 보건의료인 24개 직종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던 국시원은 이미 2012년부터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시험 문제와 답안을 공개하고 있었다. 난이도 및 합격률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국시원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시험 문제 공개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시험 문제의 완성도 제고와 난이도 안정화 등 시험의 안정적 관리와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했다. 2018년 상반기 한의사, 2018년 하반기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019년 상반기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약사, 물리치료사, 2019년 하반기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안경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2020년 상반기 조산사, 2020년 하반기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위생사, 언어재활사, 의지보조기 기사, 2021년 상반기 보건교육사. 국시원은 시험 문제에 대한 응시자들의 이의제기 해소와 불필요한 행정쟁송 예방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기관을 두고 이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했다. 2012년부터 공개한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경우 매년 평균 60여 건의 이의제기가 이루어졌으나 이의제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해소되었으며 소송이나 심판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국시원은 한의사 국가시험 시험 문제 공개 결정에 앞서 2016에서 2017년 2개년에 걸쳐 원장 자문기구인 한의사 시험위원회에 전문적 자문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내부회의를 개최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다. 그리고 의사 국가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2018년 1월 19일 시행하는 제73회 한의사 국가시험부터 시험 문제지와 답안을 공개했다. 이 같은 시험 문제 공개 결정은 소통과 혁신을 기관 운영의 최고 가치로 삼는 국시원이 시험 문제와 관련해 내린 고객 중심의 능동적 정책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한의사 시험 문제 공개 결정은 다른 직종 시험 문제 공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전 직종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험 문제를 공개해 나간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결과적으로 고객 중심의 각종 제도 개선책 중 하나로 시행한 시험 문제 공개 정책은 국가시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여 기관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시험 문항에 대한 검토위원 역할 강화. 이와 함께 국시원은 2015년 문항 개발 작업에도 검토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신규 개발 문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2016년 문항 정리 작업까지 검토위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문항관리 사업 전반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2016년 전략과제의 하나로 치과위생사 직종의 검토위원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난이도 예측 능력 제고를 위한 검토위원 역량 강화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2017년 3월 15일 열린 약사 시험위원회에서는 시험 문제 공개로 인한 문제의 난이도 및 질적 향상을 위해 검토위원에 대해 적정 기간의 임기를 두어
국가시험에 대한 경험과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공 분야별로 검토위원을 배정하거나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사실 시험 문제의 난이도 안정화와 완성도 제고 등은 전적으로 시험위원의 전문 역량에 달려 있었다. 따라서 시험위원 중 핵심 인력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여 해당 직종 시험의 중장기적인 질 관리를 주도할 필요가 있었다. 핵심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이 필요했고 책임감을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기간을 유지해야 했다. 국시원은 출제위원 등 여러 시험위원의 역할 중에서도 검토위원을 핵심 인력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이들 검토위원은 개발 문항 및 출제 문제의 난이도와 정답 등을 최종 확인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러 시험위원 중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어 국시원에서는 해당 과목에서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를 검토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었으며 이 위원들이 소수 인원인 까닭에 위원 교육 등 관리 면에서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국시원은 2017년 상반기부터 임기제 도입 등 검토위원 역할 강화에 주력했다. 먼저 검토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 만료 시 인원 교체 비율 등은 시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전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문항개발위원 등 다른 시험위원보다 자격 기준을 강화해 기존 시험위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서 강의 경력 10년 이상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시험위원회에서 최종 자격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험위원회에서 다양한 추천기관을 선정하거나 국시원 자체 선정을 통해 추천 인원수에 제한 없이 정해진 자격을 충족하는 자 모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국시원은 2017년 5월부터 응시자 스스로 사전에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췄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준비에 착수했다. 응시자격 사전심의가 폐지됨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자격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웠으며 응시자격에 대한 민원이 많아 다른 민원을 응대하기도 어려울 정도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직접 응시자격을 사전에 진단하는 서비스가 필요했다. 국시원은 이를 위해 2017년 6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해 7월까지 홈페이지에 응시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신규 개발했다. 이때 사업에 관련된 부서의 요청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했으며 고객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구현했다. 이 서비스는 먼저 1, 2급 언어재활사, 1급 응급구조사, 안경사, 위생사, 영양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의지보조기 기사, 보건교육사 1, 2, 3급 응시자에게 제공했다. 이를 통해 응시자가 응시자격을 사전에 직접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국시원은 이후 직종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갔다. 응시자가 가장 편리한 시험장을 선택하는 시험장 선택제 도입. 국시원은 응시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시험장 선택제를 도입했다. 우선 제39회 위생사 국가시험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응시자가 가장 편리한 시험장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국시원은 각 시험별 응시원서 접수 2개월 전에 시험장 임차 기준 인원과 시험장 개수를 산정한 후 응시원서 접수 2개월 전부터 응시원서 접수 1주 전까지 시험장 임차를 마치고 응시자들에게 시험 장소를 안내했다. 서울 시험장은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골고루 임차하되 권역별 예상 인원을 기준으로 시험장의 개수, 수용 인원 등을 감안하여 임차했다. 지방시험장은 시도고시계에 시험장 선택제의 취지에 맞게 지역 내에 시험장이 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임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응시원서 접수 1개월 전부터 응시원서 접수 1주 전까지 임차 확정된 시험장을 국시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응시자가 원하는 시험장을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험장 선택제를 2019년까지 4개 직종 국가시험에 시범 운영하였으며 이후 시도의 시험장 수요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시험장 임차 시기를 응시원서 접수 후로 조정하고 별도의 시험장 선택 기간을 지정하는 등 일부 운영 방식을 보완하여 2021년 하반기 국가시험부터 전 직종 필기시험의 시험장 선택제를 확대 도입하였다. 국시원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시험장소 공고 7일 전까지 응시자가 응시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험장 선택기간 동안에는
시험장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험장 선택 기간 동안 시험장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자에게는 2차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컴퓨터화 시험의 안정적인 정착. 국시원은 2017년 시행을 목표로 2014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직종에 대한 멀티미디어 문항 개발과 모의시험 등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국시원은 2016년 9월 24일 서울, 대구 등 5개 지역에서 1급 응급구조사 컴퓨터화 시험 모의시험을 시행했다. 컴퓨터화 시험은 기존 지필 시험 방식에서 진화해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오프라인 기반의 SBT 시험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시험 문제지 유형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고 시험 종료 후 자동 채점이 가능하여 면허 발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등 시험 관리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소리,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문항 구성이 가능해 응시자의 임상 수행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었다. 1급 응급구조사 컴퓨터화 시험 모의시험에는 제23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전국 41개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학생 1205명이 응시했으며 2017년 6월 3일 국시원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한 2017년도 제23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컴퓨터화 시험 시행계획의 시험 시간표 및 시험 과목별 문제수와 동일한 조건으로 치러졌다. 국시원은 2017년까지 시행한 모의시험을 통해 발견된 시스템 문제점과 취약 요인 등을 개선하여 2017년 12월부터 국가시험이 더욱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이 모의시험에는 베트남 후의 의과대학 학부장 호황 부이바오, 교수 호티투이트랑 마이바하이 하노이 개방대학 부총장 두옹탕롱과 책임자 딘투안롱이 참관했다. 베트남 의사면허 시험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이들은 SBT의 도입 배경과 도입을 위한 그동안의 준비 절차, 장점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준비 과정을 거쳐 국시원은 2017년 12월 2일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 5개 시험장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한 컴퓨터화 시험으로 제23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했다. 시험 결과 SBT가 응시자들에게 별다른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자들은 태블릿 PC별로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남은 시험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OMR 답안카드에 별도로 답안을 마킹할 필요가 없어 응시자의 부담감이 줄었으며 시험의 집중도와 편의성이 높아졌다. 또 임상 실무 현장을 반영한 동영상이 제시된 문제가 5문제 출제되고 컬러 사진 자료가 제시된 문제도 26문제 출제되어 문제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으며 채점 결과 적정한 난이도와 높은 변별도를 보여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채점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해 종전보다 8일 앞당겨 합격자를 발표하여 응시자들의 구직 활동도 앞당길 수 있었다.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및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시험 시행에 제도적 근거 마련. 2017년 8월 4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원활한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때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과목 신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대한 면제,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이었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 청취, 구강 내 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 태도 및 기본 기술적 수기 능력을 검증하는 실기시험 과목을 신설했으며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는 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결정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규칙은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등이 응시하는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되었다. 장애인의 직업 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재활상담사 직종의 국가시험 도입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이 201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되어 2017년 12월 30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제73조는 국가시험 실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1항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 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되 실시 시기, 실시 방법, 시험 과목, 그 밖의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장애인 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가용 능력을 직업재활 과정을 통해 최대한으로 회복시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직업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사회, 경제적으로 전인격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직업재활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으로 2018년부터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이 실시됨에 따라 국시원은 각 부서별 업무 분장과 진행 현황 점검 등 준비계획 수립을 통해 제도 도입에 만전을 기했다. 선진 국가시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과 공유. 국시원은 개원 25주년을 맞아 2017년 5월 18일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셔널에서 컴퓨터와 시험의 발전과 미래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 중 가장 발전한 단계인 CAT를 주제로 컴퓨터와 시험의 발전에 관해 니가타 세이로 대학교의 테츠오 키무라 교수, 미국 주정부 간호국 협의회의 필립 디키슨 이사, 그리고 캐나다 의사시험협의회의 안드레 F. 드 챔플레인 이사가 이론과 시행 경험에 관해 발표했다. 이 학술 세미나는 CAT의 기본적인 구성을 알아보고 CAT로 시험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사항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2018년 학술 세미나는 국가시험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9월 13일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서 열렸다. 이 학술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세션 1에서는 기간제 시험에서의 난이도 동등화를 위한 문항세트 구성 방법 연구, 보건의료인 합격선 설정 방법에 관한 연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세션 2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4개 직종의 국가시험 제도 개선 연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3. 국민과 소통하며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시험평가기관으로 국시원 시민참여 혁신단 및 응시자 참여위원회 구성. 국시원은 대내외 의견 수렴을 통한 국민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2018년 7월 23일 국시원 본관에서 시민참여 혁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시원 시민참여 혁신단에는 임종규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내부위원 4명, 보건의료 전문가 분야, 업무관계자 분야, 주요 고객 분야의 외부위원 5명이 참여했다. 국시원은 이날 시민참여 혁신단 위촉 후 토론회를 열어 혁신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혁신 실행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국시원의 혁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시원 시민참여 혁신단은 기존 관주도의 문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정책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접근한 참여 행정으로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전반적인 혁신 과정에 대해 자문했다. 국시원 혁신 계획의 적정성 심의 및 의견 반영, 혁신 아이디어 제안, 사업별 추진 과정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개진. 이어 국시원은 2018년 9월 17일 충주 출제센터에서 제1기 응시자 참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응시자 참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시원의 주요 고객인 응시자들로 구성한 응시자 참여위원회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정책에 관한 응시자의 알 권리와 이해도를 높이고 응시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관 협력의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즉, 응시자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국시원의 경영혁신 사업 중 하나였다. 국시원은 응시자 참여위원회 위촉식에서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경영혁신 사업 과제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그간 궁금했던 시험 일정과 응시 수수료 등 국시원이 추진하는 전반적인 사업들을 토의하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후 응시자 참여위원회는 다음 분야에서 응시자의 관점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국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 기존 시험제도의 개선사항 제안, 응시자 만족도 향상 방안에 관한 의견 제시. 아시아를 선도하는 글로벌 국가시험기관으로 국시원은 2017년 5월 22일 가천대학교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의 질적 향상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상호인적, 물적 교류, 학술정보 교류 등에 대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같은 해 11월 21일에는 서울 동부 고용노동지청 및 건국대학교와 지역 단위 청년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MOU를 체결했다. 이 MOU 체결을 통해 국시원은 참여 학생의 전문지식 함양과
경험 습득을 위한 교육 내용 수립, 내실 있는 직무 체험을 위한 전공과 희망을 고려한 배치, 양질의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등에 대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베트남 보건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관련 기관이 베트남의 의학교육과 면허 수련의 제도 개편을 준비하기 위해 2018년 1월 30일 국시원을 방문했다. 일행은 베트남 보건부 차관 르꽝 쿠옹, 국회 문화교육 청소년 어린이 분야 위원장 판탄빈, 국회 사회 분야 상임위원 르티엔, 국회의원 은구엔 안트리, 세계보건기구 베트남 대표 키동팍 등 20명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글로벌의학센터장 등이 함께 국시원을 방문했다. 베트남 관계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베트남의 의사교육 및 의사 양성 프로세스, 국가시험과 면허 발급제도, 전공의 및 전문의 제도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벤치마킹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실질적인 교류를 거쳐 국시원은 2019년 3월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베트남 보건부와 MOU를 체결했다. 이 MOU에는 직무 분석을 통한 출제 기준 설정, 시험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시험 문항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시험 후 면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 면허 시험 시행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2018년 7월 3일에는 라오스 보건부 장관 보응콩 시아봉 등 8명의 라오스 정부 관계자와 관련 기관 대표가 국시원을 방문했으며 같은 해 10월 11일에는 인도네시아 하사누딘 약학대학 부처장을 비롯하여 교수와 직원 등 15명이 국가시험 시행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국시원을 방문했다. 보건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2년 연속 A등급 2017년 6월 국시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 A등급은 국시원이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은 이후 달성한 최고 성과였다. 그리고 2018년 7월 국시원은 이 2017년도 보건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국시원은 소통과 혁신을 가치로 하여 고객 중심의 정책 결정을 위한 고강도 경영개혁을 추진한 결과 최고 등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 경영평가에서 국시원은 그동안 추진도가 더딘 것으로 평가받았던 필기시험 출제문제 공개, 컴퓨터화 시험 도입, 출제센터 건립 문제를 빠르게 추진하여 성과를 인정받았고 예산 절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그동안 대내외 요구가 가장 많았던 필기시험 출제 문제의 공개 결정과 추진은 국민에 대한 대응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받았으며 국가시험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제3절 공정, 대응성, 창의, 혁신, 신뢰, 전문성, 소통, 화합 1. 새로운 얼굴의 국시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지 새 CI 도입과 이윤성 제8대 원장 취임 국시원은 2018년 7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시원의 새로운 CI를 공개 모집하였다. 그리고 3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같은 해 10월 31일 발표했으며 11월 22일 수상자들을 초대해 시상식을 열었다. 이어 국시원은 새롭게 개편한 로고를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했다. 개원 30주년을 앞두고 새롭게 도입한 로고는 태극 문양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신뢰성 있는 국가시험기관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약칭인 국시원이라는 한글을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연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시원이 새로운 얼굴로 태어난 후 약 석 달이 지난 2019년 4월 22일 이윤성 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 제8대 국시원 원장에 취임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대한의학회 회장 등을 거치며 국시원 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 및 출제위원장, 국시원 이사로 참여하는 등 국시원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온 이윤성 원장은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선진화된 평가체계 구축 및 질 좋은 문항을 확대하는 등 평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020년 7월 6일에는 홍정기 전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장이 신임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학술 세미나 및 학술지의 위상 제고 개원 27주년을 맞아 2019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국시원 국제학술 세미나의 주제는 면허시험의 변화였다. 이날 학술 세미나에서는 총 3개의 세션을 통해 의료윤리, 치과의사 면허시험의 변화, 의사 실기시험의 변화에 대한 현황과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계의료윤리협회 카윈 라이스 후퍼 교수가 의료윤리와 면허시험을 주제로 의료윤리의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의료윤리를 주제로 의사 국가시험의 의료윤리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북동부 치과의사협회 데이빗 퍼킨스 의사가 미국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변화와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 세션에서는 또 한국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의 주요 추진경과 시행 방법 및 실기시험 평가의 신뢰도 확보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대만의학교육협회 케민 리오 교수가 대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변화와 운영 현황 등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한국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변화를 주제로 의료 현장성 강화, 평가의 타당도 및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시험 문항 개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국시원에서 발간하는 기관학술지 보건의료교육평가가 2019년 5월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KCI에 등재되었다. KCI는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로 국내의 학술지 정보, 논문 정보 및 참고문헌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 논문 간의 인용관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보건의료 교육평가 분야 학술지인 보건의료교육평가가 앞서 2016년 매드라인과 스코퍼스에 이어 KCI에 등재됨에 따라 해외와 국내의 학술 데이터베이스에도 영향력을 넓혔다. 또 KCI 인용지수는 학술지 평가와 국가연구개발 표준 성과지표에 반영되고 있어 게재 논문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 경영 선포. 국시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지를 기반으로 제2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된 2019년 5월 6일부터 취약계층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를 시행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등 시험을 준비하는 취약계층 응시자들의 부담은 줄이고 응시 기회는 확대한 것이다. 이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정신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국시원은 2020년도 1월 2일 시무식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선포식에서 국시원은 국내 유일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근로자와 국시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실천 의지를 인권경영원장에 담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인권침해 사전 예방, 차별금지,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 보장,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금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제공, 고객인권 보호,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 개선. 국시원은 이전부터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 인권경영 지침 제정과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2020년에는 인권 영향평가와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권경영 추진에 더욱 속도를 냈다. 국가시험 관련 업무부터 북한 이탈주민 지원까지 더욱 다양한 대외교류 협력. 국시원은 2019년 7월 18일 우리나라 국가시험 발전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평가기관 간의 정보교류와 업무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MOU를 체결했다. 이 MOU에는 국가시험 및 각종 평가사업 업무 협력,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사업 수행, 시설 및 기자재 등 공동이용, 포럼 및 워크숍 등 공동행사 개최 협력 등에 관한 협력 사항이 담겼다. 이어 같은 해 8월 13일에는 전국 특성화고교 중 상업계열 고등학교가 참여하는 연합기구인 대한상업교육회와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 MOU는 일반 교실과 컴퓨터실 등 학교시설 활용과 시험감독관 참여 등 다양한 물적, 인적 인프라 협력을 위한 것이었다. 같은 해 12월 6일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자격시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 MOU는 시험장과 출제 발간 시설 등 인프라 공동 활용, 시험위원 인력 교류, 국가자격시험 제도 및 운영 정보 교류, 연구개발 정보 교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자격정보 연계 등 다양한 물적, 인적 협력을 위해 마련되었다. 26개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일부 직종을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전환을 준비 중인 국시원은 대한상업교육회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시험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듬해인 2020년 6월 17일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협력관계 구축 및 양 기관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 MOU는 국시원에서 운영하는 국제학술지, 보건의료교육평가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공식 학술지로 지정하는 등의 다양한 물적, 인적 협력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로써 보건의료교육평가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학술 분야에도 영향력을 넓히게 되었다. 이어 같은 해 7월 6일에는 남북 한화재단과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 MOU에는 국내 교육기관과 협업을 통한 북한 이탈 주민의 보건의료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정보, 자료협력, 남북한 보건의료 분야 면허, 자격제도 연구 및 학술정보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 협약을 계기로 북한 이탈 주민이 보건의료 분야에 진출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궁극적으로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놓았다. 문답지 수송의 전문성과 보안성 강화. 국시원에서는 시험 전일 17개 시도 지방파견관이 대형 버스를 이용하여 인쇄장에서 각 지역별 시도청으로 직접 문답지를 수송하고 시험 당일 역시 17개 시도 지방파견관이 시험 종료 후 여행용 캐리어의 답안카드를 회수해 기차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시험본부로 직접 수송하는 방식을 이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을 포함하여 17개 시도 문답지 수송을 지방파견관이 직접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방파견관이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해 답안카드를 운송함에 따라 안전과 보안이 취약했으며 문제지 수송 이후 각 지방파견관이 시험장 정리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험관리 업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었다. 또 버스 노선에 따라 최종 목적지까지 최장 8시간 동안 버스에 탑승하는 경우도 있어 각 시도청 도착 시간과 시험장 정리 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특히 요양보호사 등 응시 인원이 많은 직종은 문제지 양이 많아 대형 버스 물품적 제공간만으로는 부족해 좌석에도 문답지를 적재하는 일이 있었다. 이처럼 좌석에 문답지 상자를 무리하게 적재함으로써 운전자와 마찰을 빚거나 도로교통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국시원은 문답지 수송의 전문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자 수송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 들어가 2020년도 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국시원은 전문보안 운송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문답지 수송 업무의 보안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시험 전일 인쇄장에서 각 지역별로 전문보안업체에서 수송을 맡도록 했으며 각 지역별로 GPS 수신이 가능한 보안 수송 차량 1대에 보안요원 2명이 탑승하도록 했다. 단, 서울 지역 문제지 수송은 수송 차량과 호위 차량에 시험관리부 직원이 동승하여 수송하며 제주 지역에는 기존과 같이 지방파견관이 비행기를 이용하여 문제지와 답안카드를 수송하도록 했다. 각 지방파견관은 문제지 도착 시간 전에 각 시도청으로 개별 이동한 후 문제지 도착 시 각 시도청 직원과 함께 문제지와 답안카드 회수를 위한 캐리어를 수령한 후 시도청 보관 장소에 문제지를 입고하도록 했다. 시험 당일 시험 종료 후에는 각 지역별로 전문보안업체에서 답안카드를 수송하도록 했으며 마찬가지로 GPS 수신이 가능한 보안 수송 차량 1대에 보안요원 2명이 탑승하도록 했다. 지방파견관은 각 시험장별로 시험이 끝난 후 시도청에 집결하여 전문보안업체에 답안카드가 들어있는 캐리어를 인계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해산하게 했다. 이 같은 문답지 수송 방법 개선을 통해 보안과 업무 효율을 높이고 업무 과중에 따른 피로를 줄이며 지방파견관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2. 코로나 위기 속에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험 방역 대책 수립과 시행.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같은 해 2월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전 세계와 우리나라를 강타한 해였다. 2020년 가을로 접어들면서 하루 확진자가 100여 명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었지만 다수의 응시자가 한자리에 모여 시험을 치러야 하는 국가시험의 특성상 국시원은 한시도 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었다. 국시원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다음과 같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험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1. 사전 준비.
응사자 대상 사전 안내,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감염병 관리 교육, 시험 환경 위생 관리. 2.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 관리, 시험 환경 위생 관리, 감독관 조기 입실. 3. 시험 종료 후, 시험실 순차 퇴실, 방역 실시, 사후 모니터링. 비대면 온라인 형식의 첫 학술 세미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국시원은 개원 후 최초로 2020년 학술 세미나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국시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2020년 10월 6월부터 11월 6일까지 한 달 동안 발표 영상을 게시한 온라인 학술 세미나의 주제는 기술의 발전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미래였다. 2021년 5월 27일에는 역시 국가시험에서의 역량평가라는 주제로 개원 29주년 국제학술 세미나를 역시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 학술 세미나에는 200여 명의 보건의료인들이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경청하고 질의하는 등 활발히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국시원은 간호사 국가시험,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3개의 세션 주제별로 현황과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간호사 국가시험 주관처의 제이슨 슈와츠 본부장이 새로 도입되는 신규 간호사의 실무 역량 평가 중심의 면허시험을 주제로 미국 간호사 국가시험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 및 면허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간호사 국가시험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호주 의료협 의회의 칼 메더슨 본부장이 코로나19의 영향 아래 당시 시행 중인 호주의 의사 국가시험 비대면 실기시험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의사 실기시험의 변화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직무 기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 연구를 주제로 의료 현장성을 강화하고 시의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시험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채용 방식 도입.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체계 강화로 인해 사람 간 접촉이 요구되는 채용시장 축소와 채용 일정 지연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기존 직원 채용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감염병 유행 등의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채용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했다. 채용 진행 시 감염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별, 전형별 채용 방식을 설정하되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는 서류, 필기, 면접 전형 모두 비대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국시원은 비대면 채용의 일환인 화상 면접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응시자에게 화상 면접 운영 방법과 기기, 네트워크 문제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2020년 9월 하반기 행정 인턴 채용 시 비대면 면접을 실시했다. 이처럼 대국민 접점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유 사업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기존 대면 채용 방식의 거리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등 구직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비상 상황에서도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채용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채용 방식 도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20년 정부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가시험의 연기 및 취소. 2020년에 들어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8천여 명, 사망자는 70여 명에 이르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2020년 2월 22일 시행 예정이던 대구, 경북 지역의 제3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취소한 데 이어 같은 해 3월 14일 시행 예정이던 2020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잠정 연기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응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호응하는 결정이었다. 이어 국시원은 2020년 5월 23일 시행 예정이던 제3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같은 해 8월 29일 시행 예정이던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서울, 경기, 인천, 전남, 광주 지역 시험을 전면 취소했다. 전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집단 감염 고위험 시설인 학원에서의 수험생 감염 우려, 재가, 요양시설의 외부인 출입 금지에 따른 실습 교육 불가, 기존 중 고등학교 시험장 임차의 어려움, 전국적 대규모 시험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을 고려하여 시험 시행 주체인 전국 17개 시도에서 의견을 모아 내린 결정이었다. 국시원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시험 접수자들에게
이 같은 시험 연기 및 취소 사항을 사전 안내했으며 이미 접수한 내용 및 응시 수수료는 추후 시험으로 이월하되 응시자가 취소 신청할 경우 응시 수수료를 100% 환불했다. 2020년 3월 잠정 연기되었던 2020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시험장 확보, 응시자 안내 등 사전 준비 과정을 고려하여 같은 해 6월 27일 시행했다. 이 시험에는 전체 21,101명이 응시하여 17,897명이 합격 84.8%의 합격률을 보였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해당 시도의 재시행 요청에 따라 2020년 10월 9일 시행한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44,728명이 응시해 이 중 37,179명이 합격하여 83.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기 속에서도 요양보호사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8월 29일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시행하였으며 시험 문제도 오전, 오후 각각 다르게 출제했다. 오전 정상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오전, 오후 2회 시험을 시행했으며 구분 시행에도 불구하고 관내 수용이 불가능한 한개도 지역은 관내 인근 지역으로 시행을 확대했다. 또 시험장 내 대인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간표를 2교시에서 1교시로 통합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 국시원은 코로나19에 적극 대처하면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대부분 면허시험이고 연 1회만 시행되므로 응시 기회가 무산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 이 같은 인식에 따라 국시원은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의 적극적 협조와 국시원의 행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가격리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시원은 2020년 11월 26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했다. 이 조치는 2020년 11월 28일부터 적용하되 연 1회 시행되는 직종에만 적용했으며 확진자의 경우 국시원의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기존 응시 제한 방침을 그대로 유지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가격리자는 시험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에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사전 신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고 시험 전날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여 음성 결과 확인을 받아 시험 당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국시원은 2021년 1월 1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여부도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했다. 이 조치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국시원은 이 같은 확진자 응시 허용 계획을 1월 13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회의에 최종 보고했다.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국시원은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 시험장을 준비하는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를 마련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국시원은 이 조치를 우선 2021년 1월 15일 시행하는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시험부터 적용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확진자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받도록 했으며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이메일로 사전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와 협의해 시험에 응시하도록 조치했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의 시험 응시 사전 신청 기한을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로 정한 것은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등과의 협의와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한 것으로 국시원은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국시원에 연락하면 시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한 응시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자가격리자는 기존의 시험 당일 PCR 음성 결과지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PCR 음성 결과지를 시험 당일 제출하지 않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 거부 사태와 적극적인 대응. 코로나19가 국가적 위기 상황이 된 2020년 8월 의대생 약 2,700명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생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의사 실기시험 응시 거부 결정으로 2020년 8월 25일 의사 실기시험 접수 인원 3,172명 중 2,823명이 응시 취소 및 환불 신청서를 국시원에 제출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시원은 의료인력 미충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2020년 9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시원은 응시 취소 신청자의 시험 취소 진위를 개인별로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최종 응시 취소 처리하고 응시 수수료를 환불하기로 했다. 결국 국시원이 2020년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시행한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423명만 응시하고 이 중 365명이 합격하여 86.3%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어 국시원은 2021년 1월 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 8개 시험장에서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을 시행했다. 이 시험에는 전체 3,232명의 응시자 중 412명이 합격하여 12.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 합격률은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 실기시험의 결과가 통합된 합격률로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자들의 대규모 취소에 따른 적은 응시자 수가 반영된 결과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대란 속에 일어난 이 같은 시험 거부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2021년 1월 추가 실기시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 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해 2021년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자에 대해서는 지역, 공공분야 비중을 높이는 등 일정 부분 차등을 가하기로 했으며 인턴 전형의 경우 정원 50%를 비수도권 병원에 32%를 공공병원의 정원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2021년 1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 동안 시행한 2022년도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전체 2,709명의 응시자 중 2,643명이 합격하여 97.6%의 합격률을 보였다. 또 같은 해 9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시행한 2022년도 제86회 하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는 전체 3,369명의 응시자 중 3,232명이 합격하여 95.9%의 합격률을 보였다. 코로나 위기 속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다. 코로나19의 고통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시원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7월 29일 광진구 소재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 방역물품인 비접촉식 체온계와 휴대용 손소독제를 기증했다. 또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장기화에 따라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방역과 정서적 지원이 절실해지자 2021년 11월 9일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 심신돌봄 키트를 기증했다. 심신돌봄 키트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필요한 핵심 방역물품과 함께 국시원 임직원이 직접 제작한 비누꽃 플라워 박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메시지 카드로 구성되었다. 이어 2022년 4월 19일에는 강동구 내 감염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는 고위험 시설인 암사재활원에 방역보호복, 소독제, KF 마스크, 소독 티슈 등 시설 방역에 필요한 8가지 방역물품을 기증했다. 이윤성 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관내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물품을 기증한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3.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인 평가 및 양성의 토대 구축.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의 결실. 국시원은 2020년 12월 15일 전국 11개 치과대학, 치의학대학원과 각 대학의 임상실습실을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국시원은 2021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하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위해 2018년부터 결과평가 시험장 운영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각 대학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왔고 2020년 모의시험 등에서의 전수점검을 거쳐 실기시험장 지정 사업을 마무리했다. 전국 11개 치과대학, 치의학대학원과 맺은 MOU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을 위한 시험정보 공유, 인력 지원, 시설 및 기자재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국시원과 각 치과대학, 치의학대학원은 향후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준비를 거쳐 국시원은 2021년 9월 4일 결과평가, 11월 10일부터 25일까지 과정평가를 시행함으로써
2021년 하반기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최초로 도입했다. 2009년 9월 아시아 최초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제도를 도입한 지 12년 만이었다. 국시원은 기존 필기시험만으로 시행하던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함으로써 지식 영역뿐 아니라 진료, 수기, 태도 영역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에 주력해왔다. 그리고 2012년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2017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마침내 9년 만에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의 결실을 이룬 것이다. 치과의사 실기시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우선 모든 응시자가 본인 소속 대학에서 치과 치료용 장비를 활용하여 하루 동안 치의학 3개 분야별 한 문제씩 총 3문제로 시행하는 결과평가가 치러졌다. 이어 표준화 환자를 대상으로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 진료하거나 기본 임상술기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하루 72명의 응시자가 11일간 서로 다른 문제로 시행하는 과정평가를 실시했다. 결과평가와 과정평가로 시행한 2022년도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는 총 766명이 응시해 721명이 합격하여 94.1%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 실기시험 합격자는 결과평가와 과정평가를 모두 합격한 응시자들이었으며 2022년 1월 14일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 8개 시험장에서 시행한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는 전체 767명이 응시, 이 중 708명이 합격하여 92.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컴퓨터 시험 도입 확정. 국시원은 2019년 12월 24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을 기존 지필시험 방식에서 데스크톱 PC 기반의 컴퓨터 시험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CBT는 안정성이 검증된 선진화된 시험 방법으로 이미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국내 주요 시험기관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었으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국시원은 CBT 도입 초기 다른 기관의 시험장을 활용하여 시험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특성화고와 연이어 MOU를 체결하여 협조 체계를 갖추었다. 국시원은 향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 상설 시험장 구축 방안도 수립했으며 2020년 4월 16일 CBT 기반 상설 시험장 확보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 국시원은 2021년 1월 25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험 방법 변경 사항을 공고하고 2023년부터 기존 종이 시험을 컴퓨터 시험으로 연사회 치르던 대규모 시험 방식을 연중 일정 기간 상시로 치르는 소규모 시험으로 각각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국시원은 이렇게 시험 방법을 변경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평가 방법을 갖췄다. 그리고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컴퓨터 시험을 상시로 치를 수 있는 컴퓨터 상설 시험장 마련에 박차를 가했으며 요양보호사에게 필요한 직무능력 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진 자료 문항과 멀티미디어 문항 등 임상 현장에 가까운 문항들도 단계적으로 출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국시원은 응시자가 적은 직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CBT 전환을 검토하는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CBT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국시원은 2021년 8월 서울 등 전국 8개 지역 22개 시험장에서 의사 CBT 모의 시험을 시행했다. 이 모의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특히 2021년 8월 12일부터 이틀간 시행한 1차 시험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2022년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응시 예정자인 본과 4학년 학생 3,216명 전원을 대상으로 임상 종합능력평가시험과 연계하여 시행했다. 아울러 8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시행한 2차 시험은 외국 대학 졸업자와 북한 이탈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종전 지필 시험에서 컴퓨터 시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험 방식 변경에 대한 학생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컴퓨터 시험 적응을 위해 실시한 이 모의 시험에서 응시자들은 시험화면 구성, 답안 마킹, 프로그램 이해 등의 부문에서 다음과 같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종합능력평가시험 설문조사. 컴퓨터 시험 화면의 구성이 시험을 보기에 편리하였다. 94.4%. OMR 카드 마킹보다 마우스로 답안 클릭 방식이 편리하였다. 98.3%. 컴퓨터 프로그램 이해와 활용이 전반적으로 수월하였다. 97.3%. 국시원은 이 모의 시험에서 발견된
시행상의 취약점과 개선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22년 의사 국가시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CBT 도입 국가시험 지속적 확대. 국시원은 CBT 도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1급 응급구조사 등 8개 국가시험 컴퓨터 시험 도입 계획을 2021년 11월 17일 추가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2023년에 1급 응급구조사, 2024년에 조산사, 한약사,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2급, 보조공학사, 의사예비, 치과의사 예비 등 7개 직종의 총 8개 국가시험을 CBT로 시행하고 1급 응급구조사는 그동안 태블릿 PC를 활용하던 것을 데스크톱 PC로 전환하여 시행하며 그 외 시험은 지필시험에서 CBT 방식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이미 2022년 CBT 도입을 확정한 의사, 2023년 확정한 치과의사, 한의사, 요양보호사에 이어 CBT를 도입하는 국가시험은 총 12개로 늘어났다. 국시원 주관 전체 35개의 국가시험 중 34%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국시원의 CBT 도입은 시험평가 방법을 혁신해 보다 질 높은 임상중심 평가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소위 메타버스로 정의되는 오늘날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평가의 토대를 구축하는 적극적인 방안이었다.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CBT 시대로 시험제도 도입 70년의 역사를 바꾸다.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이 우리나라 시험제도 도입 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CBT로 치러진 역사적인 날은 2022년 1월 6일이었다. 국시원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데스크톱 PC 기반의 CBT 방식으로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을 시행했다. 이 시험에서는 기존 텍스트 중심의 단순한 문항 형태에서 탈피하여 소리,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가 혼합된 멀티미디어 문항이 새롭게 출제되었다. 멀티미디어 문항은 임상 상황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함으로써 응시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출제될 예정이다. 이윤성 원장은 의사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CBT 도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고 국시원은 시험과 평가 방식 등에 대한 국가시험 선진화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험평가기관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 국가시험 시행 70년 만에 대전환의 시대를 연 제86회 의사 국가시험에는 총 6,043명이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5,786명이 합격하여 95.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 통계는 제86회 필기 및 실기시험이 통합된 최종 집계였으며 응시자 수는 제85회 실기시험 응시포기자 중 제86회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실기시험에 응시한 자가 포함되어 평년에 비해 증가했다. 4. 국민 모두가 감동하는 글로벌 시험평가기관으로 개원 30주년 다시 생각하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보건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5년 연속 A등급 국시원은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2021년 9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0년 보건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2017년 이후 5년 연속 A등급이었다. 5년 연속 A등급의 역사는 적극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형 평적 인력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다양한 근로 형태 도입, 여성 인력 활용 범위 적극 확대 등 혁신적인 사회적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현하고자 노력한 결과였다. 한편 국시원은 2021년 보건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전액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해 코로나19로 인한 결식아동 지원 사업에 쓰이도록 했다.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3년 연속 우수공시기관 지정 2016년 3월 기획재정부 주관 2015년도 통합공시 일제점검에서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는 국시원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21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은 3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시 내용 중 기관 운영, 재무 관련 23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국시원을 포함한 총 35개 기관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되었다. 3년 연속 통합공시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통합공시 점검을 받은 이후 최고의 성과였으며 이러한 성과로 2022년 통합공시 점검을 면제받는 인센티브를 부여받았고 통합공시 미흡기관에게 공시 관련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멘토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국시원은
앞으로도 정확한 경영정보 공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윤성 국시원 원장은 2021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제49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혼했다. 국민훈장은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의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은 2등급인 문화훈장 대통령장에 해당한다. 이윤성 원장은 코로나19 생활방역 정책 논의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원활한 의견 수렴을 주도하였다. 본인 역시 의료계 전문가로서 균형감 있는 의견을 표명하여 2022년 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안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노력 속에 국시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철저한 시험장 방역관리를 시행했다. 그리하여 시험장 내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청년 문화의 의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국시원은 2021년 10월 12일 본부장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1년 고위직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시원을 대표하는 고위직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실현하는 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 서약은 고위직의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 법과 규정 준수, 권한 남용 및 알선, 청탁 금지, 외부의 부당 간섭 배제, 임직원 행동 강령 준수 등을 서약하였다. 이어 이틀 후인 10월 14일에는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선제적, 예방적 차원에서 부패 행위를 차단하고자 노사 공동 이해 충돌 방지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 서약식에서 국시원 원장과 근로자 대표가 함께 서명한 가운데 국시원 전 직원이 이해 충돌 방지 실천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노사가 화합하여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등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이해 충돌 방지 실천 서약에는 공정, 청렴한 직무 수행,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직무 회피, 직무 관련자 우대 또는 차별 금지, 공정성 및 청렴성 의심 행동 금지, 임직원 행동 강령 준수 등의 의지가 담겼다. 이 같은 투명 경영과 청렴 의지 속의 국시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과 성과 등을 계량화된 지표로 점검하여 기관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 평가는 기관의 반부패 추진계획, 기관장 반부패 의지,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노력 등 청렴 정책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행되었으며 평가 결과 국시원을 포함한 3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시원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은 이후 최고의 성과였다. 개원 30주년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법 제1조 목적을 가슴에 새기며 2022년 5월 16일 국시원은 역사적인 개원 30주년을 맞이했다. 5월 17일 세종대학교 관계토관에서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홍주혜 대한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등 보건의료인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윤성 국시원 원장은 개원 30주년 인사말을 통해 국시원은 지난 30년 동안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의 전문화와 평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명실상부한 보건의료인 전문평가기관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청렴, 반부패 실천에 기여한 공적을 격려하기 위해 국시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열린 개원 30주년 기념학술대회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역사와 비전이라는 30주년의 의미에 걸맞은 주제로 열렸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황상익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의사면허제도와 국가시험의 역사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또 허선 한림대 의대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학술지 GHP 발전사라는 주제의 두 번째 기조 강연을 통해 국시원 학술지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학술지 발전 전략으로 2023년도 SCI 등재, 논문 수 확충,
국가면허 시험 원고 확충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청년 국시원, 연구과제로 살펴보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발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항 개발 및 출제의 역사와 비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 치과의사 실기시험에 관하여 등을 주제로 국시원 관계자들의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 시간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이뤄지는 CBT 도입과 CBT 상설 시험장 구축 등 국시원의 구체적 목표에 관한 진지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 1992년 5월 16일 국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시험관리 민간기구로 그 역사적 막을 열었다. 그로부터 30년 국내외 보건의료 환경은 부단히 변했지만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제도 전문화와 평가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세계적 수준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기관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질 좋은 문항을 늘려 평가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있다. 또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연구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시험 제도를 합리화하고 선진화된 평가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아울러 응시자가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중심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같은 소명을 다하며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모든 구성원은 설립과 존치의 근거인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법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제1조 목적을 거듭 가슴에 새기고 있다.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 연구, 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